그래서 우리 그 숙소에 있는 그 개 까만 거가 있다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실장이 동식물에 대해서 되게 해박해요. 그래서 어떤 개냐 궁금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이 아닌 스마트폰에다가 담아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근데 한참 동안 이 실장이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종류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생각하자는 핸드폰을 힘없이 내려놓으면서 그냥 개네요 뭐 이러더라고.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한참 쳐다보다가 그냥 사람이네 뭐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보면은 그냥 대지팽인데요. 한번 들어가봐요. 시에서 나올 때 이게 되게 좋은 게요. 3편은 너무 멋진 게 3편은 제 족집게 특강의 보고잖아요. 이거는 행시고 국어비고가 딱 있잖아요. 나오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깔끔해요. 양이 좀 많아진 것 뿐이지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멋져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는 전자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거 틀리면 막 주먹이 울죠, 사실은. 자, 봐봐요.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이 있는데, 첫째로 이런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예요. 하나하나 이제 이야기 나갈 건데, 대집행에서 것과 아닌 것 나오죠. 아주 중요해요. 어떤 의무를 이행 안 했을 때 대집행을 할 것이냐 하는 얘기거든요. 할 때 대집행에 대한 인것은 뭐냐? 첫째로 대체적, 적이란 다른 제3자가 할 수 있는 자기 의무를 대집행 이상으로 봐요. 즉 대체적 자기 의무죠. 그러면 대체적 자기 의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가장 많은 것이 이러한 건물이라의 철거 같은 것들이 가장 대집행 대상입니다. 건물 철거는 용역회사 시키면 됩니다. 이런 거 됐죠? 근데 이제 아닌 것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닌 것. 가장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 부작위 의무 있어요. 이런 부작위 의무. 이런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이상이 아니에요. 그럼 부작위 할 때 부작위 의무는 뭐냐면, 금지 또는 중지 이런 것들이 다 부작위 의무예요. 중지도 이제 중간에 이제 금지하는 게 중지죠. 그래서 이게 돼요. 이게 부작위 의무는 대집행 이상이 아니에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 예매하게 뒤에 저쪽에 집행부를 갔을 때 뭐 예외가 있더라 한번 흔들린 거 그것만 흔들어야 되지 전체를 다 흔들면 바보예요. 막 손 흔들어가는데 손만 흔들면 되는데 막 몸이 다 흔들리면서 물론 그것도 괜찮겠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돼요. 전체를 흔들면 바보. 그게 막 안 되죠. 할 때. 그래서 이제 한번 봅니다. 판례. 예식장 사용 중지 의무. 예식장에 대해서 장례식도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예요. 뭐 장례든 간에 예식장에는 이런 사용을 중지해야 될 그런 의무죠. 이런 중지 명령이죠. 이런 중지 명령 같은 것들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을 때에 대집행 가능하냐? 대집행 가능하지 않아요. 지금 아닌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지 중지예요. 근데 금지가 좀 더 이야기해요. 이거는 고급 들어갑니다.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대집행 가능하냐?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능하냐 안 하냐 물으면 대답하면 바보죠. 경우를 나누어서 대답해 줘야 돼요. 무허가라는 게 허가가 뭐냐면 사실은 금지 의무 위반이잖아요.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무허가 건물을 지어는 거죠. 건축이죠. 건축을 했을 때 이것들이죠. 요거는 두 가지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실제로 한 대집행 가능하냐 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자체가 하나의 주제입니다. 바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하나하나예요. 제 강의 특징인데요. 그게 뭐가 대한 대집행 가능하냐 하는데요. 바로 또는 직접 대집행할 수 없죠.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을 바꾸어서 판례에서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판례고 다수설이고 똑같을 때는 제가 일일이 판례입니다, 다수설입니다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렇게 내가 이야기 안 한 내용들 나오면 다수라고 판례가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바로 직접 했냐면 무허 건물이라뇨. 그래서 이러한 금지죠. 이러한 금지의 법적 근거 또는 이러한 금지의 법령 해도 좋겠죠. 이러한 법령에서 바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대체적 자기 의무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무이라뇨. 이러한 자기 의무. 자기 의무를 뭐하는 게 자기 하명이겠죠. 이러한 자기 하명의 근거가 직접 도출되지 않는다. 원래는 길게 꼭 펴는데 제가 한번 길게 써봤어요. 그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을 지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바로 건물 철거를 해야 될 하명을 바로 내는 건 아니다. 이때는 바로 안 되고요. 굳이 이야기하면요, 다시 이러한 철거 명령을 하고, 이러한 철거 명령에서 이러한 철거의 의무에 불이행이 있을 때, 불이행이 전제되면 그때는 가능하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집행 가능하냐 안 하냐라고 할 때는요,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직접을 얘기하는 건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지 봐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하고요.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자기 의무의 근거가 직접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지에 대한 판례 중에 하나가 하천에 흐르는 물이죠. 이러한 유수에 대해서 물을 끄집어 넣는 건데, 이러한 중단 명령.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행을 하지 않았다. 이런 경우도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중요한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아닌 게 뭐냐면, 비대체적, 다른 제3자가 대신할 수 없는 이러한 비대체적 이러한 자기 의무입니다. 아주 중요하고 시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비대체적 자기 의무에 어떤 것들이 있냐? 많죠. 예를 들면 신체 검사,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신체 검사, 그 다음에 보통 강화상 얘기되는 것으로서는 신체 검사, 병력 의무 같은 것도 있겠다, 그죠? 이런 병력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에 대한 명도입니다. 토지나 건물이 있는데요. 부동산이죠. 이러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이전하는 건데요. 점유라는 개념은 게르만국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 토지를 사실상 지배하는 걸 보고 점유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법과 사실의 중간점 되는 아주 예매한 영역이에요. 로마부에서는 알지 못하던 영역인데, 게르만은요, 국가정세를 제대로 발전 안 시키고 법제도가 미비하다 보니까 저는 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를 얘기해요. 이러한 지배인데, 점유를 이전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도라고 표현합니다. 밝을 명자 써서 분명히 넘겨줬다, 이거예요. 인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넘겨주고 나는 떠난다, 그죠? 퇴거라고도 표현합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겠죠? 이런 말을 써요. 그러나 점유 이전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제 점유 이전은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점유자만이 해줄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대신 떠나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대신 점유를 이전할 수가 없어요. 점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유 이전에 대해서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대집행법이 있잖아요. 이러한 대집행법이 있는데, 이 대집행법이 직접 적용되는 것도 있어요. 직접 적용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의무 부과가 이러한 의무의 발생이 행정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러한 의무가 발생된 원인이 행정행위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아까 전에 행정행위인 하명을 해가지고 철거하라. 그러면 철거의 하명이 나왔다. 이런 행정행위로 이루어졌을 때는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인정이 안 돼요. 자, 예를 들면, 점유할 때, 그것이 만약에 의무의 발생 원인이 행정행위로 이루어졌다.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이루어져가지고, 건물의 명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대집행법 하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는데, 2조에, 요건을 구비했을 때, 의무의 불이행이 전제되는 원래의 행정 대집행법에 이해할 때는 안 되겠고요. 근데 이제 행정 대집행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원래 행정 대집행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데, 편의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잡종자산, 일반 재산인데 일반 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 나가라는 게 바로 점유 이전을 얘기하거든. 안 나가니까 그거 어떻게 좀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원래는 이제 잡종자산이기 때문에 원래 국고행위고, 따지고 보면 이건 법원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원의 집행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좀 그렇잖아요. 돈도 들고 귀찮고 하니까 생각해 뭐냐면, 이게 준용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준용하는 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러한 지방재정법이 있는데, 이러한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을 공유재산인데, 이러한 공유재산에 대해서 무단, 법적 근원 없이란 뜻이죠. 무단으로 이러한 점유하는 이러한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어떻게 퇴거를, 점유전, 이러한 퇴거를 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했을 때 이러한 퇴거 명령에 대해서, 퇴거상 의무를, 불이행했다. 안 나가고 개기고 있단 말이야.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지방재정법에서는요, 대집행법을 준용하는데, 저것들이 필요한 것만 준용을 해요. 2조는 준용 안 해요. 2조는 준용 안 해요. 2조가 바로 뭐냐면,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행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때 하는 건데, 그건 안 하고요. 자, 3조에서 저것들이 필요한 6조까지만 준용되는 거야. 즉, 대집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만 준용하고, 원래 대집행 요건, 원래 오리지널 요건은 강학상의 행정상의 공법상의 의무 위반의 경우에만 가능한데, 사실 이게 국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3조하고 6조를 이제 위반한 건데, 3조, 6조 위반에 대해서 되거든요. 근데 이 판례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공원의 매점이 있어요. 공원의 매점은 시의 건데, 이러한 공원의 매점에 대해서 퇴거를 명하는 거죠. 이걸 대집행할 수 있느냐 해서 대집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원에 매점이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해서 매점에서 활동하니까, 나가도 안 되니까 대집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법원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빙신들 하고 싶으면은 직접 강제는 변론을 그러니까 직접 강제해야 되는 건데 왜 대집행하니? 이런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말고 지방자치단체 이제 저 땅에다가 나무하고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점유라고 했어요. 나무를 심어놨다는 것은 점유의 중요한 표현입니다. 비닐하우스를 쳐놨다는 것도 점유의 중요한 징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묘목이죠. 이러한 묘목과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이게 돈 되는 거죠. 묘목과 이런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런 것을 뭐냐면, 판례에서 표현할 때 지상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은 땅 위에 있는 물건의 뜻인데, 꼭 이것만 지상물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판례에서 그런 표현도 나오니까, 시험 칠 때 어느 표현이 나올지는 모르죠. 여기서 인정한 적이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비대체적 자기 의무인, 건물의 명도, 태거, 인도 되느냐? 안 된다. 이게 좋고요. 세부에서 들어왔을 때 대지집행부에 직접 적용되는 경우는 물론 안 되는데, 인정한 대지집이 없는데, 판례에서 지방재정부에 준용되었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다. 죄송합니다.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대체적 자기 의무인데, 이 대체적 자기 의무라는 것이 당연히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사법상의 이제 이런 부분도 있죠. 이러한 사법상의, 방법인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죠. 대집행은 이제 공법상의 이제 방법인데, 다시 갑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뭐 거의 완결판을 다 볼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강의를 보통 한 2번 정도 해서 한목에 다 실을 수가 없으니까 좀 급했더라도 2번 정도 들어서 완전하게 가는 쪽으로 가는데, 그냥 아예 한 강의로 완전히 끝을 내는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런 대체적 자기 의무에 있는 공법상 의무죠. 한 번 더 얘기해. 이런 공법상의 대체적 이런 자기 의무예요. 이런 의무인데, 이러한 의무에 불이행이 있었다. 만약에 이행을 안 했다. 그럼 이러한 불이행 시에 지금 뭐냐면 행정 대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이제 뭐냐면, 뜬금없이 민사로 대집행할 수 있느냐? 민사 대집행, 즉 민사 대집행이라는 말씀은 혼란스럽겠다. 그죠? 사실은 대집행인 셈인데, 민사 강제 집행이 가능하냐 하는 것도 있죠. 공보상 의무를 이행 안 했어요. 보령에서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 민사로 법원에 소송해가지고 강제 집행할 수 있느냐? 여기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안 되고요. 예외적으로 돼요. 그건 뭐냐면, 행정청이 이러한 대집행을 안 할 때는요, 가능해요. 안 할 때는 가능할 수 있다. 안 할 때는 있기 때문에 보충적.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되는 판례 읽어보시면 더 좋고요. 문장 알고 있는 내용을 읽으는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 이해해서 나옵니다. 아시죠? 이번 시험 꼭 나올 거니까 잘 챙겨 두십시오. 자주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대집행 주체 들어갑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대집행의 주체에 들어가죠. 이건 행정 주체가 아니에요. 대집행권을 가지는 주체를 의미하는데, 대집행의 주체 나오죠? 또 다르게 표현합니다. 대집행권자라고 표현합니다. 대집행권을 가지는 권자 나오죠. 이거는 일단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인 것 아닌 것 나와요. 대집행의 주체인 것과 대집행의 주체가 아닌 것 나와요. 대집행의 주체인 것 나오는데, 인 것 나오죠?
인것 나오면 돼. 인것 한번 볼까요? 대지병의 주체인 것은 첫째로 뭐냐면, 이거는요, 첫째로 잡아요. 인것. 처분층이에요. 그거는요, 바로 아까 전에 하명을 내리는 바로 그 행정층이죠. 바로 그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해당이라고 하는데, 해당 행정청. 같은 말입니다. 처분청 또는 해당 행정청이죠. 아닌 거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아닌 것 뭐 있습니까? 아닌 것에 들어갈 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로 뭐냐? 감독청 나옵니다. 감독청 안 됩니다. 감독청 안 돼요. 감독청은요, 정확히는 원칙적으로 안 되겠죠? 예외적으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이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따로 만약에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뭐 처분청도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예외로 무는 문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 무조건 안 된다. 그런 게 있겠어? 감독청이 일반적인 감독권으로는 대집행을 할 수 없고라는 뜻이에요. 중요하죠? 감독청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아닌 것 할 때 제3자가 나옵니다. 이 자주 안 된다는데 나쁜 놈이죠. 바로 용역회사 같은 거예요. 용역회사 나쁜 게 아니고 용역회사들의 불법 행위를 눈 감아주는 경찰놈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특히 경찰들 중에서 경찰청장 같은 악질적인 경찰청장들, 특히 그 여당 권력에 붙어가지고 있는 아주 더러운 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있잖아요. 인력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까지 혜택을 보면서도 국민이 시킨 일을 정반대로 한 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 때문에 경찰에게 그렇게 많은 장비와 그 다음에 돈과 예산과 그 다음에 대우를 해주는데 권력을 줬는데 못되게 사용한 거죠. 국민이 두드려 맞고 있는데 피를 줄줄 흘리고 있는데 쳐다보고 있도록 하는 거죠. 예, 그거는 21세기에 그런 짓을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고 그 감독하는 이명박 씨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나쁘고 그거는 어떤 거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있잖아요. 너무 나쁜 일인데 너무 당연시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명백하게 잘못된 겁니다. 하루 이틀 있었던 일도 아니고 무슨 용사에서 참사가 있었는데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두 개의 문이라는 영화가 있죠. 꼭 한번 보시면 더 좋겠어요. 제3자 용역회사인데요. 용역회사 물론 대집행권자 아니에요. 마치 이 사람이 권한 있는 것처럼 한데 아니에요. 하나 주의해야 될 거. 대집행권자 말고요. 대집행의 실행자, 현실적으로 불도저를 갈고 포크레인을 가서 보시고 수 있는 이러한 실행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데요. 처분청 가능하냐? 처분청 돼요. 이거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처분청 당연히 별로 신경 안 쓰니까 도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도로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은요. 원래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되는데 독일에서는 안 돼요. 독일이 더 정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명령을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시행자가 따로 있어야 돼. 그래야지 감독이 가능해요. 저는 그 경찰권 수사권 독립은 절대 반대입니다. 검사를 좋아하느냐? 안 좋아해요. 우리나라 정치 검사들, 특히 노무현을 불러가지고 조롱했던 그 정치 검사들 지금도 정오심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요, 정치 검찰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찰 문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경찰 수사권 독립하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누가 방지하죠? 지금만 해도 지금의 수사가 독립 안 돼 있어도 경찰이 굉장히 수사를 많이 남용해가지고 교통사고의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고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뀌는 게 허다합니다.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지나가지만 그 사람은 헛배 뒤집어지는 일이라 화병 나가 죽어 사실은. 남의 일이니까 그러죠. 깨름이 있는 거야. 독일의 경우는 이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학문적으로 중요해요. 제3자도 될 수가 있어. 감독청은 안 물어.
감독점 보고 네가 가서 일해라, 뭐 내가 실행하라, 그거는 잘 안 묻지. 그건 상식에 어긋나는 짓이야. 안 되는 거 분명하지만은 이게 되겠죠. 똑같이 것 이렇게 완결을 지면 좋아요. 더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요, 학문적으로 이러면 연구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뭐 첨단이 없어요. 법학은 너무 좋은 게 끝판이 있어요. 법학은 끝장이 있다고. 이거는 우리가 이론 물리학 같은 경우는요, 심오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디자인 같은 거는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몰라요. 이거는 뭐 천재하고 달라질 거 없어요. 이 천재라고 한다고 해서 천재가 이거 공부한다 가지고 천재는 좀 빨리 보겠죠. 근데 뭐 천재가 본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는 게 법학이에요. 그래서 법학은 저 같은 둔재들한테 너무 좋아하는 학문이에요. 이러면 좀 안 좋겠죠. 손해본 느낌이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참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 나오죠.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판례 꼭 읽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의 요건 들어가죠. 대집행의 요건인데, 사실은 대집행 요건은 대집행 계고 요건인데, 이름이 대집행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대집행 자체는 하나의 절차예요. 대집행 자체가 하나의 절차죠. 그러면 대집행의 절차가 있는데, 절차가 4가지로 나눠져요. 대집행 안에는 대집행의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집행끼리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되죠. 왜? 이 절차는요, 동일한 목적, 즉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다는, 확보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가 있는데 4개의 절차가 있어요. 순서를 외우고 나옵니다. 대집행 계고가 있어요. 두 번째가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가 있어요. 과거에 지방직 시험에서 구된 통지 틀렸다 이게 나온 적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드디어 대집행을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좁은 의미의 대집행. 이게 진짜 대집행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대집행을 행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는데 권력적 사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계고라든지 통지는 행위란 말이에요. 강학상에. 근데 왜 행정에도 섞여져 있는데 왜 그러냐면 물질이 또는 물리적인 현상이 존재하다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상태의 변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이 바로 대집행이에요. 사실은 좁은 의미고요. 그럼 이제 끝은 항상 뭐냐? 뒤는 뭐로 끝납니까? 돈 이야기로 끝납니다. 뭐 술자리도 돈 계산으로 끝나고, 또 나중에 결혼할 때도 끝날 때는 돈으로, 이혼할 때도 돈 이야기 나옵니다. 자, 끝창에 다 돈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냐? 결국은 이러한 비용을 징수하는 거예요. 그 비용 징수 안에는 또다시 또 뭐냐? 사실은 이러한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하고 나서 또 뭡니까? 이러한 강제 징수 들어가는데요. 강제징수 안에서 다시는요, 또 하나 강제징수 절차가 또 있겠죠? 뭐, 이게 쭉 보습니다. 그래서 부과와 징수 절차가 다 있는데, 요 자체가 또 하나의 사실은 절차예요. 사실은 부과는 행정에 가깝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냥 뭐냐면, 대집행으로 보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제 그 안에는 이런저런 요소들이 다 있는 거죠. 뭐, 이거 세 개가 이제 현재, 스티븐 호킹 같은 경우는 10.5차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은 10차원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는 우리가 4차원보다는 더 추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차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 있는 물리학 교수 이자분, 그분이 더 차원 이론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면은 10차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10차원이라는데 4차원까지는 이해가 좀 돼. 본래 다 이름이 4차원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은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책을 읽어도 막 시간과 공간이 막 서로 막 꼬여가지고 막 얽혀가지고 있는 구조도 안 맞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왜 이해가 안 됩니까? 왜 10차원은 왜 그러면 잘 안 보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사람이 비유를 들기를 이딴만한 막 어마어마하게 큰 파이프가 있어요. 직경 막 20m가 넘는 파이프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주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 2차원으로 보인다는 거지.
그런 것들. 또 막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어. 그 3차원 공간이 있는 건데 그것도 저쪽에 멀리 있으면 점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뭐 그래서 하는데 나도 이해 안 됐어요. 네. 계고가 중요해요. 그러면 대지평의 시작은 바로 뭐냐? 계고예요. 이건 사실은 여러분들 사진을 이렇게 뭐 원수에 부착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사진 부착할 때 원수에다가 공무원 시험 원수에다 부착할 때 전인 사진 막 찍어가지고 이렇게 찍습니까? 안 하잖아요. 얼굴만 내놓잖아요. 사실은 이제 전신 다 나와야 되지. 원래 이제 전신도 원래 가려지면 안 되니까 뭐 안경 같은 거 못 쓰게 하잖아요. 그러면 옷도 벗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안 하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이 부러우니까. 그래서 아마 그건 안 할 것 같은데 얼굴만 보여주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본명, 개장, 명령, 이 하명이에요. 그죠? 행정행위하고 후행, 대지평, 계고 치면 안 돼. 그래서 대지평, 계고라고 하지만 계고가 아니고 대지평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사실은 대지평 시작이 계고니까, 대가리가 계고니까 계고라 하지 대지평인 거야. 자꾸 계고라고 생각하면 앞에도 행정이고 뒤에도 행정이고 이 사람은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계고는 이제 처음 출발인데 통지가, 영장에 대한 통지가 있고 실행이 있고 비용 징수 이렇게 절차가 있는데 이 8개는 다 하자가 다 승계되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하나 하자 있다는 것은 전체가 다 하자 있는 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대지평 계고는요 행정행위죠. 그래서 이런 행정행위 일정입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이죠. 행정행위 이거는 뭐냐면 통지행위입니다. 이것도 통지행위죠. 둘 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인 통지행위예요. 이것도 밑에 것도 역시 통지행위예요. 이 두 가지는 뭐냐? 당연히 소송법상의 처분성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에서 대상으로서의 이러한 우리가 판례에서 말하는 이러한 처분성이 있느냐 하면 둘 다 있다. 강화성 행정행위고 처분성이 있는 거야. 너무 분명한 거죠. 시에서 나온 이유는 헷갈릴까 봐. 그러나 이거는요 사실은 권력적인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행위죠. 드디어 불도저로 밀어버려. 이런 역시 처분성이 있어요. 비용 징수도 마찬가지죠. 비용의 부과 징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럼 시작이 이제 계고로 시작하잖아요. 계고로 시작하는데 계고의 이제 요건이 중요하죠. 사실은 계고 요건이 바로 뭐냐? 대집행 요건이에요. 근데 대집행이라서 뭐냐? 국민의 기본권을 어마어마하게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첫째로 이제 이랬는데 첫째로 뭐냐? 뻔한 얘기죠. 의무에 불이행이 있어야 됩니다. 즉 전제돼야 된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대집행은 강제집행 일종이고 강제집행은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심한 거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그래서 만약 이거는요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이 불가능할 때 나옵니다. 이런 건 뭐라고 합니까? 보충성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보충성 요건이 있다. 그럼 사실은 무과 건물이 있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꼭 철거가 능사냐? 철거를 안 하고 어떤 경우는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면 뭐 과징금을 부과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근데 꼭 이걸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꼭 철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한 이러한 방치하는 것이 대구에는 통신골목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가면 원래 그 건물 위에서 보면 다 썩은 건물이에요. 옛날에 막 그 기와집들 막 썩어가지고 막 불이 나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게 하려고 간판을 굉장히 크게 하는 거야. 이게 위반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그걸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통신골목에 있는 주인들이 아니 왜 철거하느냐. 또 도시의 미관을 볼 때는 이게 더 도시 미관이 더 좋다. 그런 주장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걸 방치하면요.
의무 위반적인 이익이 되죠. 사회에게 보호에는 도움이 되는데 공익에는 피해가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방치하는 것이 이러한 심의, 이러한 공익을 해야 하는 것이라 해야 된다라는 것 되죠. 이게 뭐냐? 비례성이에요. 이게 다 필요해요.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것, 단순한 보충성, 비례성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비례성 가지고 싸움 많이 붙어요. 비례가 지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판례에서 나오는데 보통 다 기각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계고에 있어서 비례성 관련 판례인데요. 왜냐면은 미관이죠. 이런 미관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미관에 도움이 됐다. 도시 미관에는 또 도움이 된다. 도시 미관에 도움이 되는데 이거 왜 철거하냐? 그러니까 이건 비례원칙 위반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이러한 건축행정이죠. 이러한 건축행정상의 여러 가지 목적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위험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판례는 미관에 도움 되더라도 그러나 건축행정상의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 뭐냐? 비례의 원칙의 위반이 아니다. 즉 적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대집행하더라도 그건 적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해서는 개개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이게 내지의 요건인데 요거 요건이죠. 그럼 이런 요건들이 이제 있는데 자 요건을 이렇게 요건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 여부죠. 요건을 충족했느냐 할 때 여부에 대한 판단입니다. 대집행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은 결국은 대집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판단에 대해서 이것이 재량이냐 아니면은 기속이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다수는 뭐냐면 기속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 작용이니까 기속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판례에서는 뭐냐면 보다시피 이런 요소를 고려하게 되니까 재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량으로 본다. 판례는 재량으로 본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굉장한 기본권 침해적 작용인데 판례는 재량으로 보더라. 이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나오죠. 자, 계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고의 두 번째 얘기 하나인데, 그럼 이러한 계고인데, 이러한 대집행의 전제가 되는 하명이죠. 하명과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죠. 하명과 계고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즉, 동시에라든지 또는 이러한 같은 문서죠. 이러한 같은 문서 안에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뭐든지 눈으로 남의 이야기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데요. 아주 중요하죠. 대집행법 제3조에 보면요. 사망에 452페이지에 3조 사망에 나오는데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의 당해 행위에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앞에 있는 규정에서 규정한 수속을 절차를 취할 이유가 없을 때는 그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나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요. 첫째로 같은 문서를 할 수 있냐 판례가 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고 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계고를 생략할 수 있느냐 물론 원칙적으로 안 되죠. 안 되지만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다 하겠죠. 또 초점은 예외적으로 가능한데 바로 어디냐면 3조 사망에 나오는 거죠. 3조 사망에서 위험이 급박할 때겠죠. 그래서 그런 비상시 이런 비상시라든지 또는요 이런 위험이 이런 절박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할 때는 그렇다. 이게 이제 대집행에 대한 계고에 관한 거죠. 그래서 계고가 생략되었다. 생략이 가능하냐? 가능하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고는 실제 되게 많이 나와요. 자, 지금 계고는 계고가 바로 대집행의 시작이니까 거의 대집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계고에서 다 나옵니다. 계속합니다. 어찌 보면은 빨리 진도 좀 나갔으면 싶겠는데, 이게 진도 나오고 있어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진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좁아지는 거지, 책의 분량 따라 다른 거 아닙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비중이라든지 이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대집행의 계고인데, 아주 중요한 거, 맨날 쪽지기 할 때 꼭 말씀드릴 거예요. 한데, 이런 대집행이라는 계고의 방식이죠. 계고의 방식은 뭐냐면, 요 식입니다. 따라서 이거는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서로 해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왠지 아시죠? 준 법률 행적 행정입니다. 아시고 계시죠?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대집행 계고를 했는데, 계고하니까 임마가 갔다가, 잠깐만요. 제가 이행할게요. 그 시행 좀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말로 하니까 안 돼가지고, 드디어 이제 들어가가지고, 불도저 갖다 밀기 시작하니까, 잠깐만요. 우리가 치울게요. 이래 됐어.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봤어. 안 해. 또. 그래서 2번, 3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에서 많이 나온 1화, 2차나, 이러한 3차에 이러한 계고가 있어. 이러한 2, 3차 계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성질의 처분수 인정되느냐? 인정 안 된다 이 말이죠. 요거는 주의될 게, 당연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때 요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 할 때 요 자체를 독립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안 되겠죠. 다시 말하자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행정소송의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 1차 처분이죠. 1차 처분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차나 이러한 3차 처분은 3차 계고죠. 이러한 3차 계고는 처분성이 없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험에서 비슷한 게 나오는데요. 다시 2차라고 글자로 아라비아 숫자 2차로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꼭 글자를 아라비아로 기억해놨다가 다시 이렇게 말할 때 되는데, 이란 이렇게 되는데 2차에 예를 들면 2차나 또는 3차인데 중요합니다. 2차나 이러한 3차에 봐봐요. 계고나 대집행할 때 계고나 아직 안 보면 독촉 같은 게 있습니다. 독촉 처분인데, 독촉은 강제징수일자에서의 또 준법률 행정으로서의 통정인데, 이게 처분성 없어요. 2차, 3차는. 그러나 2차, 3차라도 거부 처분이 있어요. 거부 처분은 처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참 많이 나와요. 꼭 기억해놔야 돼요. 기억해도 잘 헷갈릴 때 많으니까 꼭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냥 계고할 때 계고의 대상물입니다. 이러한 계고의 대상에 대한 이러한 특징입니다. 주의합니다. 계고의 대상이 된 대상물은 바로 뭐냐? 국가 공권력 행사의 집행에 피해를 보는 범위가 됩니다. 그럼 특징입니까? 요하느냐? 원칙적으로 특징을 요합니다. 잠깐만, 원칙적 하지 말자. 예외가 있는 듯이. 특징을 요하냐? 특징 요해요. 요합니다. 특정돼야 됩니다. 특정 안 되면은 무효예요. 그러나, 봐봐요. 특정할 때 이란 특정이 계고서 한 장에 모두 특정되어야 하느냐? 아니에요. 그거는요, 사실은 나머지도 마찬가지인데,
그거는요, 이러한 특징이 계고서, 이러한 특징이 뭐냐면, 이러한 계고서와, 그 다음에 그 계고 전에, 이러한 전후에, 송달된 문서로, 문서를 종합해 보니까,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서로, 특정, 가능하면, 전체로 봤을 때, 이게 뭐, 가능한 경우에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뭐냐면, 먼저, 건물 외벽에 있는 간판. 이건 사실 특정 아니에요. 어느 외벽에, 어느 위치에, 어느 간판 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사진을 찍어서 보냈다든지 등등 다 종합하면, 어느 것이다, 이게 알 수 있을 때는 괜찮고, 꼭 대집행 계고서 한 장에서만 특정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 중요해. 뭐 어떻게 줄일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완벽한 강의는 잘 없을 거야. 나니까가 맞겠지만은, 다른 선생님들은 시간이 많이 쫓기기도 하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상업적인 목적은 소비자한테 맞춰야 돼. 여러분들 소비자잖아. 소비자한테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소비자들이 뭐냐? 오래 강의하는 거 싫어해. 그게 뭐냐? 목적이 많이 떨어져. 퍼펙트 강의라도 퍼펙트 안 해. 두 번 들어야지 다 나오는 거야. 그러면 시간도 맞아 떨어지고. 그게 이제 사실은 상업적으로 성공하는 강의의 초점이죠. 아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여기 됐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계고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구제는 다음에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지 들어갑니다. 근데 계고가 이제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이런 계고에 이제, 계고가 뭐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고 했는데, 대집행 계고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니까 그 효과는 뭐예요? 법에서 정한 효과가 발생하겠죠? 법정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이런 대집행 계고의 효과로서는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니까 법정 효과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대집행 계고 할 때는 상대방 보고 너는 수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제 요건을 당신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몇월 며칠 날 저희들이 대집행하러 갑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인데, 그럼 법정 효과는 뭐냐면, 대집행 계고의 법정 효과는 상대방에게 수인의 의무를 부과해요. 왜냐하면 무허가 근무에도 그 사람의 개인의 주거입니다. 그럼 국가는요, 의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 건물을 철거할 권리가 있지만, 국민은요, 자기의 주거를 침해한 자에 대해서 정당 방해가 가능합니다. 주거 침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인의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 사람의 경우는 정당 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집행했을 때는 정당 방위가 성립할 때는요,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지만은 이제는 뭐냐? 공무 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공무 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남의 집을 때려 부셔도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장치가 이제 계고고요. 통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지행위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준법률 행정인 통지행위다. 그럼 이러한 통지행위는 아까 전에 이러한 계고하고 동시에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시에도 가능하다. 물론 예외적이지만은. 자, 대집행 실형은 아까 얘기했어요. 대집행 실형은 그 자체가 권력적인 사실행위다, 또는 강제적이라는 사실행위입니다. 나오죠. 비용 징수는 아까 전에 부가와 징수일처럼 다시 나누어져 가지고 있더라 했죠. 자, 마지막으로 가면 이러한 대집행에 대한 구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집행에 대한 어떤 피해가 발생할 때 이러한 구제인데, 이왕 나온 김에 제대로 한번 해볼까요? 대집행의 구제로서 사전적인 권리 구제 제도로서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느냐, 중요한데요. 잘 들어주세요. 행정 절차법이란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그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되죠. 이런 적용 대상인데요. 적용 대상으로서 명시되느냐? 명시가 안 됐어요. 외국의 경우는 강제 징수 절차도 강제 징수 절차도 행정 절차법에 적용되는데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될 거, 그러면 무조건 행정 절차가 적용 안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봐봐요. 이건 중요하고요. 이건 생각하면 안 돼. 대집행이 권력적인 사실행위잖아요. 그래서 행정 절차법에 보면
대집행을 처분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이거야. 의하면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죠. 이러한 처분에 관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즉 우리 행정대집행법에는요, 처분은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2장에 있는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부재에 대했을 때 사후적 부재가 있는데 이걸 나누어 가지고 그러한 대집행이 적부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국민의 재산권에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느냐? 손실보상은 적부해야 되는데 적법한 대집행에 대한 손실보상은 안 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용이죠. 이러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느냐? 대집행에 대한 비용 부담을 누가 하냐면 당연히 의무자가 하게 됩니다. 의무의 불이행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불이행자가 되는 거지 행정청이 비용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해야죠. 사후적으로 위법하게 됐다. 위법한 경우는요, 대집행인데 대집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절차를 위반했다 할 때는요, 국가 배상이 가능할 수 있느냐? 가능할 수 있죠. 엉뚱한 집을 때려 부실 수도 있고 과잉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행정쟁송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묶어서 행정쟁송이 가능하냐? 중요한데요. 행정쟁송 가능하냐? 약간 옮겨서 적을게요. 칸이 좀 적어서 행정쟁송이 가능하냐 할 때 중요하죠. 쟁송인데 행정심판도 가능하고요. 행정소송도 가능한데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있느냐 할 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서 이러한 처분성이 있느냐? 즉 이게 행정위반 대집행했을 때 행정대집행이 행정쟁송 가능하냐? 가능하다. 이미 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을 법률상 이기인데 그러한 대집행을 취소했을 때 법률상의 이익이 있을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주의해야 되죠. 아까 봤지만은 법률상의 이익은요, 대집행 실행 전과 후로 나눠가지고 대집행 실행 이런 실행의 전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고라든지 또는 통지할 때 계고나 통지를 취소하게 되면 대집행 실행 자체를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대집행 실행 후에는요, 이미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때는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러한 국가에게 배상을 청구하든지 또는 원상회복 이런 걸 청구해야 되지, 원상회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은 취소를 제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행위다.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대집행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대집행할 때 아까 전에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누가 지느냐? 그것도 중요한데요. 대집행 요건에 대한 입증 책임, 대집행 요건 다 갖췄습니다. 의무 불이행이 있고요. 보충성 또는 비례성 요건을 맞추었습니다. 누가 얘기하겠어요? 대집행 하고 싶은 놈이 얘기하겠죠. 누굽니까? 그거는 대집행권자인 처분청, 즉 피고가 하는 거고요. 원고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까지 나가면 되겠죠. 여기 이제 대집행에 대한 이야기의 총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마무리고요. 강제징수 길기 때문에 그냥 좀 이따가 식사하고 뵙도록 하죠.